이번 시간에는 인버스 키네매틱스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해 볼 건데요. 우선 이전에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요 6축 로봇에 대해서 이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 로봇의 간단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를 할게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DH 파라미터를 구하면 6개의 조인트 앵글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앵글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한다는 건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요 끝점에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포지션 매트릭스를 안다는 거죠. 요걸 알 때 각각의 이 조인트 앵글 Z0, Z1, Z2, Z3, 그다음에 Z4, Z5 요거의 조인트 앵글을 구하는 거죠. 이 조인트 앵글이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0t6가 0t1, 1t2 계속해서 5t6가 되는 것을 배웠죠. 이전에는 우리가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요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포지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안다. 얘가 이제 known,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밸류고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 앵글, 요 펑션은 조인트 앵글 테라 1에서 테라 6까지 함수인 거죠. 그러면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한다는 건 이 각각의 앵글들을 구하는 거죠. 이 각각의 앵글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근데 이제 3차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축이 많거나 이런 문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기하학을 사용해서 풀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알지브레이크 메서드인데, 그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인버스 키네매틱스 문제를 풀어보는데, 보통은 이제 시스템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관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적인 방법하고 같이 혼합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치해서 근사법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본 수업 시간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펑션 중에는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코딩이 이제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원리는 이렇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6축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우선 아까 우리가 0t6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0t6예요. 그래서 RTH라는 게 0t6고, 그래서 A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t1 쭉쭉쭉 해서 5t6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포워드 키네매틱스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심벌에 대해서 설명하면 C234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코사인의 테라 2 더하기 테라 3 더하기 테라 4, 그 다음에 S234라는 건 마찬가지로 사인의 테라 2 더하기 테라 3 더하기 테라 4,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코사인 1은 코사인 테라 1이고, 사인 테라 1은 이렇게 사인 테라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한 거니까 주의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다 구석에 쓰면 제로 t6죠.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푼다는 건 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제로 t6를 알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인트 앵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요 제로 t1을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조인트, 그러니까 앵글 테라 1을 왼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로 t1을 대입을 하면, 인버스를 대입하면 제로 t1에 인버스 제로 t6는 제로 t1이 넘어가고 1t2 쭉쭉쭉 곱해서 5t6가 돼. 그렇게 되면 이쪽 이 왼쪽에 있는 텀은 테라 1의 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테라 2에서 테라 6까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요 인버스를 이제 양변에다 곱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은 제로 t6가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nx, ny, nz, ox, oy, oz, ax, ay, az, 그 다음에 여기에 px, py, pz,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알고 있다. 이건 알고 있다고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로T6의 이퀘션이, 제로T6는 그러니까 요거는 제로T1 곱하기 1T2 곱하기 쭉쭉쭉 해서 5T6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인버스를 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곱하면 제로T1의 인버스 곱하기 제로T6, 이거는 1T2에서 쭉쭉쭉 곱해서 5T6가 되는데, 제로T6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T1을 이제 곱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편하고 왼쪽에 있는 항하고 오른쪽에 있는 항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항이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항이 이거, 오른쪽에 이거.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테라 1을 이제 찾는 거예요. 테라 1을 찾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니까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하죠. 복잡한데, 여기를 보면 이제 좀 간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3x4 이 엘리먼트를 보면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풀면 px sin 테라 1 마이너스 py 코사인 테라 1은 코사인 테라 1은 0.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탄젠트 테라 1을 구했을 때, 탄젠트 테라 1은 이게 코사인 1분의 사인 1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요 밑에다 쓰면 탄젠트 테라 1은 py 나누기 px가 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요거에 이제 탄젠트 인버스를 하면 테라 1은 탄젠트 인버스의 px분의 py가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테라 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xy 포지션을 알고 있으면 테라 1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항들을 비교해 보면 뭔가 조금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사인 테라 5는 요 텀이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코사인의
2, 3, 4가 있고 코사인 5, 코사인 6, 사인 6가 있죠. 이런 데 보면 사인, 코사인 6,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을 보면 로봇의 조인트 2, 3, 4를 보면 거기가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링크가 두 개인 매니플레이터랑 동일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Z0가 이렇게 돼 있고 Z1, Z2, Z3가 있는데 요것들 요 조인트 1, 그러니까 조인트 2랑 조인트 여기가 5제로고 51, 52, 53. 그러니까 조인트 2랑 3, 4 이쪽의 연결을 보면 이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링크가 두 개인 시스템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이제 투 링크 매니플레이터에 대해서는 앵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전에 투 링크 매니플레이터에 대해서 배웠던 게 있는데 이 공식을 사용한 거야. 이 공식 여기 요 공식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링크가 두 개인 링크 두 개인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이 이퀘션 요 이퀘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조인트 2, 3, 4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앵글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테라 2인데 지금 우리 로봇에서는 이게 테라 3가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요거 요 링크랑 요 두 개의 링크를 보면 얘가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때 앵글이 요게 테라 2고 요때 요 앵글이 테라 3. 그래서 우리가 테라 3를 아까 본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아까 x, y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링크의 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사인 테라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인 테라를 표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테라 3를 또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탄젠트의 인버스를 가지고 이제 각도를 구할 때는 값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탄젠트를 우리가 평면에서 그리면 탄젠트를 우리가 곡선 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90도 여기가 270도인데 우리가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앵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앵글이 두 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양변을 좌우 양변을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 되고요. 네,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조인트 앵글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A점에서 B점까지 이제 이동한다. 그럴 때
이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요 사이에 중간에 지나가 있는 점들을 이렇게 찍어줘요. 세밀하게. 경로점 또는 이걸 웨이포인트라고 하는데, 웨이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웨이포인트를 다 지나가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에 있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로봇은 기본적으로 조인트 앵글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포인트마다 위치가 있고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조인트 앵글로 바꿔줘야 돼. 조인트 1, 뭐 조인트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조인트 앵글로 얘를 정보를 변환시켜야 돼. 이 좌표마다, 매 포지션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우리가 어떤 한 점을 도달하고 나서 그 점에 조인트 앵글을 계산하고, 또 다른 점 갈 때 거기에 조인트 앵글, 또 다른 포인트 움직일 때 조인트 앵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봇을 사면 그 로봇을 제조한 업체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미리 해놔서 우리가 이제 좌표만 X, Y, Z, 그다음에 로테이션 방향만 정해두면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드는 입장이면 이런 이제 뭐 포워드 키네매틱스랑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제너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가지고 조인트 앵글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어떤 로봇의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Z축이 이제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회전축이 밑에 이제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인트 테라 원이 이제 이렇게 회전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 조인트 아마 테라 5 같은데, 테라 5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 팔이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이 테라 5가 회전하는 건지 테라 1이 회전하는 건지, 이 경우는 두 Z축이 동일선상에 있어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포지션에 대해서 요각과 요각을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 인버스를 풀 수가 없어서 조인트 앵글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덱스테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 능숙하게 잘하는 걸 우리가 덱스테로티라고 하는데, 로봇이 예를 들어 팔을 쭉 뻗어 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이 뭐 팔을 쭉 뻗었어. 어떤 이제 원점에서 쭉 뻗었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 어떤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는 이게 회전에서 어떤 다른 위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팔을 쭉 뻗었어. 쭉 뻗었으면 그 끝에서는 우리가 어떤 동작도 할 수 없어요. 로봇 팔을, 그러니까 손을 쭉 뻗었을 때 끝점에서는 뭐 우리가 이거를 뭐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 또는 어떤 이제 바운더리, 마지막 리밋까지 가면 어떤 이제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이 회전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걸 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죠. 이 안에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 내부에 있으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이렇게 회전해서 돌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쭉 뻗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H 파라미터에서 뭐 문제점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Y축으로는 어떤 이제 모션을 우리가 고려한 적이 없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DH 파라미터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항상 거기에는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 DH 파라미터를 측정하는데도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로봇에 적용했을 때 약간의 오차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표현을 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 움직이는 로봇에 대해서도 뭐 DH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또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링크 구조로 이제 봐가지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마치도록 할게요.